일루수도 맡긴다고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이 또다시 부상으로 쓰러졌다. 윤도현은 이번 달 3일부터 시작된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빠졌다. 왼쪽 허벅지 부상이 그 이유였다. 구체적으로는 좌측 대퇴부, 앞허벅지, 근육 손상이 확인되었다. 4주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즌이 끝난 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마무리 연습을 하던 중 다리에 통증을 느꼈다. 지난 24일 구단 지정병원, 선암병원에서 실시한 정밀 검사 결과 부상이 판정났다. 현재는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첫걸음인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를 앞두고 또다시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이범호 감독이 가장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9월에 그를 1군으로 올려일 2번 타자로 기용하며 기회를 부여했다. 수비에서는 3루수, 유격수, 2루수까지 다양한 포지션을 경험하게 했다. 경기 전에는 2시간에 걸친 수비 특훈도 진행했다.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서 그의 수비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계획도 세워두었다. 1루수 자리까지 배치할 의도였다. 다음 시즌 주전 선수로 키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상과 마무리 캠프 불참으로 인해 내년 시즌 대비에 어려움이 생겼다. 윤도현은 해마다 부상에 시달려왔다. 2022년 시범 경기에서 플라이볼을 잡으려다 김도영과 충돌하며 오른손 중수골 골절 진단을 받고 한 해를 쉬어야 했다. 2023 시즌에서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1군에 콜업되어 5월 28일 3루수로 나섰지만 파울 플라이를 처리하던 중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다. 결국 단 한 경기, 한 타석에만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 2024 시즌은 캔버라와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를 모두 소화했다. 오키나와 실전에서 강력한 타격을 선보이며 기대를 모았으나 캠프 마지막에 옆구리 부상을 당해 시범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개막 후 재활을 끝내고 1군 복귀 테스트 경기에서 3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도중 왼손 중지와 약지뼈가 부러져 다시 재활군에 합류했다. 재활을 완료하고 시즌 말미에 복귀, 6경기에서 강력한 타격을 보여주며 한국 시리즈 엔트리 경쟁에까지 참여해 2025 시즌을 예고했다. 2월 스프링 캠프를 무사히 마쳤고 시범 경기를 거쳐 처음으로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김도영의 햄스트링 부상 공백으로 포지션과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송구 문제가 발생하며 개막 5일 만에 2군으로 내려가 조정 시간을 가져야 했다. 게다가 2군 경기에서 투구의 오른쪽 팔꿈치를 맞아 복귀가 지연됐다. 5월 22일 복귀에 타선에 활기를 더하는 듯했지만 포구 상황에서 오른손 검지뼈가 부러져 다시 이탈했다. 재활을 마치고 9월 2일 1군에 복귀, 주전으로 활약했다. 처음으로 150타석을 넘겼고 시즌 최종 성적은 160타석 2할 7푼 5리 6홈런 17타점 OPS 786을 기록했다. 위험한 순간도 다시 찾아왔다. 10월 2일 SSG와 광주 경기에서 3루로 무리하게 진루하다 손을 다쳤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오른손 중지와 약지의 염저로 인한 부종만 확인됐다. 데뷔 후 가장 많은 1군 경험으로 자신감이 커졌다. 마무리 캠프에서 수비력을 키우겠다고 결심했지만 또다시 찾아온 부상으로 인해 오프시즌과 내년 스프링 캠프를 준비하게 됐다. 공격적으로 스윙해라. 도현이처럼 이범호 기아 타이거즈 감독은 올 시즌 막바지에 가을 야구 진출이 사실상 무산되자 곧바로 다음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김도영, 나성범, 김선빈 등 핵심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뎁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 윤도현은 올 시즌 이 감독의 얼굴에 가장 큰 미소를 안겨준 내야수다. 40경기에서 타율 0.27호, 149타수 41안타, 6홈런, 17타점, OPS 0.786을 기록했다. 왜 2022년 1차 지명 김도영과 함께 기아 내야의 미래로 꼽히는지 많지 않은 기회 속에서도 충분히 증명했다. 이 감독은 공격적인 타격이 중요하다.
도현이처럼 떨어지는 공의 속도라도 주저하지 않고 스윙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윤도현에게도 보완할 과제는 남아있다. 입단 후 매년 부상에 시달리며 일군 경험이 많지 않아 클러치 상황에서 수비나 주루 실수가 종종 발생한다. 윤도현은 수비는 마무리 캠프나 스프링 캠프 때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비만 안정된다면 자신감도 생기고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또 부상 때문에 한 달 정도 뛰고 너댓 개월 쉬는 게 반복되다 보니 몸이 적응을 못하고 수비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부상 없이 꾸준히 뛴다면 어릴 때부터 자신 있었던 수비도 예전처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 시즌 기아의 내야는 변수 투성이다. 우선 유격수 박찬호가 FA 시장에 대형 카드로 나선다. 기아는 잔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지만 다른 구단과의 영입 경쟁이 벌어질 경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루수 패트릭 위즈덤의 재계약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구단이 기대했던 30홈런은 훌쩍 넘겼지만 득점권에서의 클러치 능력이 크게 떨어져 효율 논란이 있었다. 국내 야수진의 포지션 정리를 위해 외국인 타자를 코너 외야수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루수 김도영과 2루수 김선빈은 부상이라는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김도영은 올 시즌 햄스트링 부상만 3차례로 30경기 출전에 그쳤다. 다음 시즌 풀타임 소화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선빈도 종아리 부상으로 약 2달간 결장했다. 윤도현은 2루수와 3루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이 감독은 1루수로의 가능성도 시험할 계획을 밝혔다. 김도영과 김선빈이 부상 변수가 있더라도 각 포지션에 확실한 주전이기 때문. 윤도현이 잠재력을 입증한다면 내년에는 오선우와 주전 1루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루 수비력만 보면 박민과 김규성이 윤도현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두 선수 모두 백업으로 시즌 내내 자리를 지킨 이유다. 이 감독은 박민과 김규성이 내년에도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타격 실력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윤도현처럼 타석에서 과감한 스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수비 능력만 본다면 백업 자원으로 김, 규성과 박, 민보다 뛰어난 선수가 우리 팀에는 없다. 내년에도 1군에서 두 선수가 충분히 활약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도약하려면 공격력을 더 갈고 닦아야 한다. 수비가 매우 중요함은 분명하지만 계속 백업 역할에만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성장을 원한다면 하루에 1000개씩 배팅을 하든 각 투수들이 주로 어떤 구질을 던지는지 분석하든 노력해야 한다. 무작정 휘둘러서 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발휘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는 11월 3일부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 캠프를 연다. 윤도현과 김규성, 박민 등 차기 시즌 전력 보강을 위한 주요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 감독에게 타격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윤도현은 다음 시즌 내야 구도를 바꿀 만한 존재감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야구 속 숨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